approaching platform 3.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CT line. The SRT track number 886 departed. is now approaching. 지금 제 입에서 입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새밑 한파에도 역에 나오면 왠지 마음이 따뜻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고향이 제일 먼저 떠오르기 때문인데요. 고향이 떠오르는 곳 대전역에 저는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자동차를 많이 이용해서인지 역에 나올 일이 좀 드물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에 나오면 마음 한켠에는 벌써 정겨운 고향으로 달려가는 그리움이 배어나오잖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은 이곳을 통해서 한번 추억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새밑 한파도 불어오고 명절쯤 사람 사는 이야기도 궁금하고 고향 같은 곳 그곳을 찾아 추억여행, 여러분 같이 함께 떠나보시죠. 기차, 고향, 옛 풍경. 명절쯤 고향의 풍경이 떠오르는 시간. 1905년 경부선이 개통하고 대전역이 생기면서 대전은 근대도시로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역이 생기자 일거리를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고 동네가 생겨났습니다. 대전역 뒤 철도관사촌 소재동.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마을 곳곳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야, 기와집도 정겹고 새소리도 정겨운데요. 지금 저희가 걷는 이 동네 이름이 소재동입니다. 여기는. 제가 듣기로는 이곳에 호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저수지도 있었고 호수처럼 물이 있었다고 얘기가 들었어요. 거의 19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기가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소재호라는 호수가 있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집들이 있었는데요.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는 넓은 호수가 있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소재호라는 이름이 그냥 따라와서 현재 소재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소재동이었군요. 예. 중국 항저우에 가게 되면 서호라는 호수가 있었는데요. 그 서호처럼 아름다운 호수가 조선에도 있었다라고 해서 소재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그런 곳이고요. 네. 소재호를 메우고 그 메운 곳 위에다가 이런 식의 철도 관사와 관련된 집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호수의 물길을 틀려고 이런 옆에 천에 인공천을 만들면서 이 동네가 지금 이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철도가 생기고 호수가 메어지고 물길이 바뀌고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줄 것만 같은 실개천. 소재동에서 나고 자란 박진석 씨는 천변에서 그리고 골목에서의 추억을 천천히 꺼내봅니다. 야, 화살표도 나무로 되어 있고요. 진짜 왠지 옛날 기억 속으로 쏙 들어온 그런 골목 형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흔적이 있는 골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보면 여기 좀 보일지 모르는데 지붕이 이렇게 보이실 건데 네. 지붕이 하나로 쭉 길게 이어져 있고 그러니까요. 딱 반을 쪼개가지고 저쪽 안쪽 집, 바깥쪽 이렇게 아.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한 지붕 두 가족의 건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골목이기도 아. 해요. 그래서 여기 서재동은 저런 식의 한 지붕 두 가족의 철도 관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골목들이고요. 네. 이 골목들을 지나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흔적들이라던가 그리고 그 관사의 모습들을 잘 표현해준 그런 골목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어디선가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것만 같은 풍경. 고무줄놀이나 말뚝박기를 하며 골목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 골목 저 끝에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은데요. 오래된 이발소, 오래된 가게. 이곳의 기억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될 것 같은 기대감. 나의 모든 잘못을 감싸준 어릴 적 나의 동네. 그 감성이 아직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소재동에 1930년대 모습을 복원한 집이 있어 그 시절 그 모습을 그리고 소재동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대전이 철도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도시잖아요. 예, 맞아요. 지금 저희가 들어온 것도 이게 관사, 그 당시 철도청 사람들이 머물렀던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맞나요, 이 공간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거의 1930년대 후반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그 관사 내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철도 관사라고 불리우는 곳이 철도와 관련된 일들을 했던 기술자들이 하나 살았던 마을들 네. 중에 그 마을 안쪽에 있는 집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을 관사로 요즘 불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기가 다양한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 다니다 보니까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관사도 좀 더 오래된 게 있고 조금 더 그래도 늦게 지어진 듯한 느낌도 있고 그렇던데 예. 한 번에 다 지어진 공간은 아니었나 봐요. 이게 이제 1920년대 초반에 소재호가 메어지고 그 메어진 그 위에 관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동네 규모가 꽤 크다 보니까 구역구역마다 관사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조금은 달랐던 거고요. 그래서 이쪽 현재 저희가 있는 이곳이 좀 가장 늦게 만들어진 그런 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 공간은 지금 복원된 공간인가요? 그때처럼 똑같이 복원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해서 최대한 그때의 모습을 살리고자 좀 복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내부 공간 자체가 그 1930년대 후반이다 보니까 일제 느낌의 그런 다다미방 느낌의 그런 공간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0년 전이면 이 건물 자체가 옛날에는 최신식 건물이었겠어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 3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관사는 철도 기술자들의 그 등급, 직책에 따라서 좀 등급이 높으신 분들이 살았던 그런 관사라고도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되게 튼튼하게 잘 지어졌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실제 사람이 산다라고 하더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은 조금 전에 어떤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곳이 지금 거듭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 관사를 활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쵸. 지금 이제 비어있던 관사들이나 좀 거의 폐가처럼 되어 있던 관사들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공간으로서 재탄생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있는 이곳은 전시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그 전시 공간 겸 카페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관사들 같은 경우도 식음 공간들,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카페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형태의 공간들로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된 모습에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하나의 여가 생활의 장소로서도 소재동이 조금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올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발전의 어떠한 사회적인 요소를 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도 이제 재개발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길 건너편 쪽으로는 재개발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보존과 개발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자신을 내맡긴 동네 소재동. 근대도시 대전의 100년 역사를 뒷받침하고 이제는 역사의 뒤안으로 잊혀지는 소재동.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것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익숙한 이 동네에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이야기가 채워져 나가길 바랍니다. 이 마을에 이렇게 철물점들이 많거나 이렇게 어떤 공구 같은 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대전에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대전역 근처에 모여 살고 이제 삶의 터전을 잡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물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이제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특히 충청 지역, 충남, 충북 지역에서 이제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를 미니 공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공장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뭘 이렇게 들고 계시거든요. 네. 좀 이쪽 마을에 어떤 잊혀지거나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한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지금 대전의 원도심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원도심 지역들이 지금 재개발과 쇠퇴로 사라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거나 지금 건물들의 위치들 그런 거 사진으로 기록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이렇게 같이 공유하려고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철길 따라 형성된 원동 철공소 거리. 지금도 기계금속, 주물 제작, 전자기기, 판금 표면 처리 같은 전문적인 주문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철공소가 남아있는데요. 대전역을 따라 형성되고 번성한 대전 최초의 산업지역입니다. 세월의 녹슬어 잊혀가는 곳. 이곳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그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위에 지붕의 것들이 저한테는 익숙하거든요. 요즘 이런 익숙한 것들이 사라져서 좀 아쉬웠다 했는데, 뭔가 그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깊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 건물 같이 생긴 이 천장을 일본식 이제 건축 방식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이런 건물에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 소재동에 있는 창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간 구석으로부터,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끌리고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싶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뭔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것이 가장 문화예술이 네. 그 역할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공간에서 그런 행위를 담아서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꼭 그런 마음들, 뭔가 정겹고 익숙해. 그런데 그것이 사라질까 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 발견의 시선자.
네. 그것을 기록하신 거잖아요. 네, 네.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있거나 아니면 그것에 이렇게 애착을 갖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전에서 이제 2008년도에서부터 이제 대흥동에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보면 대흥동의 이제 흔적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애정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정을 갖다 보니까 이거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행위를 시작한 거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네. 사랑하면 공유하고 싶고 네,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거군요. 네 맞아요. 지금도 이 벽이나 이런 걸 보면 오래된 느낌들이 참 많아요. 네. 이런 일에 관심도 있지만 앞으로의 또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또 어떤 미래의 어떤 방향성도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이제 문화 기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인 기획자들한테 얘기할 때 대전에서 기획하면 어디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전은 좀 재미없다라는 뭐가 없다라는 오명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렇게 흔적들을 바라봤을 때 그 안에서 무수한 스토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를 저만 아니고 같은 예술가들, 뭐 미술하시는 분들, 음악하시는 분들, 연극하시는 분들하고 그 내용을 담고 그걸 이제 시민들과 공유했을 때 대전이 다시 보이고 다시 애정을 갖게 되는 그런 선순환을 하고 싶은 작업이 사실은 저한테는 이제 하나의 주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따뜻한 시선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어렸을 때는 시크한 척도 했지만 지금 좀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 지역을 사랑하는구나. 저는 대전이라는 단어만 봐도 약간 설레거든요. 네, 그래서 대전역 이렇게 하면 역시 우리 집이야.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볼수록 매력이 있으니까. 저도 여기에 온 지 근 30년 돼 가거든요. 그래서 어디 나갔다가 톨게이트만 들어와도 네. 벌써 고향에 들어오고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져요. 지금 저기 보면 건물들이 대전 맞지요? 네, 대전을 이제 3D 스캐닝 방식으로 기록을 한 건데 네. 대전역이고 이제 네. 원도심 지역 이렇게 촬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구석구석에 대해서 특히 거기에 애정을 갖고 그것을 기록하는 모습이 때로는 딴 사람들한테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굉장히 빠르잖아요. 또 그렇지만 또 요즘에는 또 인터넷으로 이제 뭐 인스타도 남기고 그림도 이렇게 그려서 공유하고 유튜브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저희가 하는 방식도 있지만 젊은 분들도 좀 그렇게 일조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익숙한 것에서 찾아내는 새로움. 오래된 것이 전해주는 새로운 감성.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는 일에 젊은 세대와의 공감이 더해집니다. 기록과 삭제. 그 틈에는 적지 않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렇게 일상이 모여 우리의 삶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기찻길 옆 동네, 원동과 소재동의 오래된 기억을 전해주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생각해 봅니다. 철길이 달아내야 기차가 움직이듯 발전과 보존, 어둠과 빛, 과거와 현재도 치열하게 균형을 이룰 때 미래로 갑니다. 기차가 가듯 공존하는 삶, 철로 역정입니다. 오래된 동네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MZ세대의 취향에 맞는 먹을거리, 볼거리가 하나둘 골목을 채우고 있는데요. 옛집 모습을 그대로 살린 음식점이나 카페. 그중 하나, 충청 지역의 농산물로 음식을 만드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저도 여행을 하다 식당에 들렀는데 제 고향 이름이 들어간 음식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 반가움으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먹는 이거는요, 예산 표고 크림 파스타라고 하거든요. 예산에서 나온 표고. 와, 돌돌돌돌 말아서 우리가 맛있는 건 남주기 아깝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 가족에게는 먼저 먹이고 싶다. 오늘 파스타를 딱 먹고 표고를 먹었을 뿐인데 가족이 떠오르네요. 희한하게요. 참 부드럽고, 우와. 맛있다. 부드러우면서 표고 향이 살짝 나니까 씹히는데 아유 상쾌하고 좋아요. 그 옆에 있는 것도 맛을 좀 볼까 하는데요. 여기 와서 제가 알았네요. 예산이 꽈리가 유명한지를. 야, 이거는 뭐 그냥 탁 떠서 먹어야 되겠다. 모양을 봐서는 매콤해가지고 향은 굉장히 매콤해서 매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그러네요. 카레 향도 나고 또 이렇게 닭고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씹히니까 매콤한 꽈리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희한하게 옆에 이렇게 있는 마늘콩하고도 참 잘 어울리고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호불호 없이 좋아할 것 같은 맛이네요. 약간 인도적인 느낌도 있고요. 제가 여기 꽈리고추를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매콤했는데요. 씹는 데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맛있는 채소 먹는 느낌이랄까요? 아주 좋은데요. 자꾸 손이 가네요. 고기를 좀 더 잘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콤한 꽈리고추와 부드러운 닭고기의 조화. 고향의 식재료가 들어갔다고 하니 더욱 정겹게 건강하게 다가오는데요. 익숙한 풍경 속에 들어온 세련되고 젊은 감각. 그 위에 더해진 멋과 맛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드셨어요? 아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네네. 지금 뭐 메뉴 보셨겠지만 네. 이 지역의 소재들을 메인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와. 나중에 다른데 소개할 때도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먹은 음식이 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소재동 처음 봤을 때 너무 멋진 곳인데 방치돼 있었고 가능성은 큰데 누구 한 명 시작할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개발을 시작을 하면서 특히 이 공간은 단순히 소재동, 대전이 아니라 이 충청도라는 지역을 품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하는 메뉴는 뭐 이태리나 또는 서양에서 온 내용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재료나 또 이야기는 이쪽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이야기,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의 방식은 차용하되 그 주된 재료 그리고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는 이 충청도 지역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현지에서 나는 음식물들을 식재료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특히 이 지역 사람이라면 씩 웃게 될 것 같아요. 제목만 봐도요. 내 고향인데? 뭐 이런 느낌. 더 그래서 낯설지만 정겹게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다 보면 수급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잘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재료도 엄선하지만 그 시즌에 맞게 나오는 재료들에 대한 메뉴를 다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인기 많은 메뉴들은 최대한 그 재료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는 그 재료를 활용하는 게 너무 필수적이라서 그 부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또 보셨겠지만 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그런 장비들 그리고 농기계들을 또 특별히 소개하는 섹션도 만들어서 그런 스토리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음식과 그 지역의 정서 그리고 이야기들이 같이 옆에서 부모님이나 위에 형이 이야기해 주듯 만날 수 있는 공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공간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요. 뭐 레트로 감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그 부모님들 그 먼저 세대들이 경험했던 내용들도 그 중요한 가치로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 이 동네가 그렇게 발전이 됐던 동네도 아닌데 이곳에 이런 음식점, 특히 이런 카페를 운영할 생각을 하신 게 궁금해요. 저희가 소재동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익선동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공간 역시 소재동처럼 1920년대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 변화로 인해서 조금 방치되거나 낙후된 지역이 됐지만 그 시간들을 올곧이 갖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0년에 준하는 시간들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었고 저희가 카페 또는 레스토랑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그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브랜딩을 고민했고 그리고 기존의 건축적인 가치로 보존할 만한 내용들은 최대한 살리면서 사람들이 1920년대로 여행을 할 수 있고 그러나 현재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야말로 정겹기만 한 게 아니라 새롭기도 한 그런 취향 저격 장소네요. 그렇게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런 감성들을 본인의 SNS에 소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찾는 사랑받는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향후 또 계획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레스토랑처럼 네. 소재동에서 시작했지만 이곳에 다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에서 담은 스토리들이 있어서 이런 하나하나의 브랜드들을 전국 그리고 해외까지 홍보하는 그리고 진출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나 어떤 그런 게 주제가 아니라 그곳의 이야기와 그 오랜 기억들이 함께 버무림된 그런 음식을 대접하는 장소네요. 그럼. 너무 해석을 잘해주셨는데요. 결국은 경험에 대한 것들인데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컨텐츠들이 모두 일관되게 연결되는 포인트는 조금은 우리 바쁜 생활 속에서 또 디지털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약간의 시간, 천천히 가는 시간도 즐기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조명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로컬리티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거기에서 오랜 시간 열심히 본인의 영역을 지켜왔던 분들의 장인 정식, 크래프트맨십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일. 남겨진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일.
수많은 시간의 이야기 위에 오늘의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탭니다. 백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소재동 골목을 걷다가 서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익숙하고 오래된 골목을 걸어오다가 네네네네. 문득 끌린 서점. 네네네. 아, 독특해서 들렀거든요. 잘 들어줬습니다. 네. 이곳은 좀 어떤 곳일까요? 소재동이라는 동네에 이제 뭐 카페도 생기고 식당도 생겨서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은데 뭔가 돌아갈 때 좀 하나씩 들고 갈 수도 있고 또 색다른 문화나 옛것과 오늘의 것을 결합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다가 굿즈랑 책이랑 카페가 같이 이제 한 공간에 있는 공간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아, 단순히 책이나 음료만 마시는 게 아니고 네네네. 또 구경하는 게 아니고 뭔가 기억하여 들고 갈 수 있는 네네네네네. 어떤 것들. 네, 맞습니다. 아, 그것이 이곳에 있는 거군요. 네네네네. 이렇게 골목 속에서 서점, 이게 과연 상업적으로 저희 언뜻 생각에 네네네.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용기가 필요했던 결정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용기보다도 좀 무모했기에 벌릴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사실 단순히 책만 가지고는 이런 공간에서 비즈니스를 유지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가적으로 음료도 같이 팔고 굿즈도 팔고 또 저희는 단순히 그냥 이 공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엮어서 뭐 출판 형태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을이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책으로도 출판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서점이 아니라 무슨 복합 문화 공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도 잘 깨뜨려 보셨는데 네네. 사실 작년까지는 이렇게 자리 잡고 운영하느라 바빠서 외부 이야기를 저희가 기록해서 이곳에 소개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 공간에 사람들을 모으고 이 안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하려는 시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독특 그렇게 해서 나온 어떤 책이나 제가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뭐 그런 네네네. 서적이 있을까요? 이 공간에서 탄생한 컨텐츠는 사실 아직은 없고요.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 공간을 또 지나가다가 또 의미 있게 봐주신 분이 뭔가 문화재를 관련된 비즈니스를 기획을 하시는데 또 젊은 분의 감성이 필요하다고 여기셔가지고 저희가 추사 김정일을 주제로 한 엔솔로지 제작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어떤 비슷한 일을 했냐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제작을 했던 책인데요. 네. 서울시에서 가장 오래된 버스 노선 2개를 선정을 해서 하나는 승객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단편 소설집을 엮었고요. 또 하나는 기사님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해서 장편 소설로 엮은 컨텐츠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네네네. 가장 오래된, 네네네네. 잘못하면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잊혀질, 네네네네. 그런 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지금 비즈니스랑 좀 연관성이 떨어져 보이겠지만 2016년에 부모님의 자서전을 기록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뭉클스토리라는 이제 사회적 기업까지 오게 됐는데 처음에 부모님의 자서전을 기록하려고 했을 때는 그냥 개인의 역사, 나에게 필요한 역사를 배우기 위한 목적에 강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처럼 평범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안에 진짜 역사가 있더라고요. 교과서로 봤었을 때 와닿지 않았던 역사들인데 오히려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비슷해 보이는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진짜 역사구나. 그리고 단순히 거시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미시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잘 듣고 모으면 그거 자체로 새로운 역사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게 정말 가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역사책 속에 암기 과목이 아닌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나의 부모님,
옆집 아저씨의 이야기를 담는 일. 어쩌면 그 어떤 역사학자보다 더욱 살아있고 소중한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소하지만 중요한,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들의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아 100년의 시간을 오롯이 간직한 소재동에서 사라질 것들의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책을 만나는 기쁨, 독립서점의 매력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대전에 살지만 이런 골목이 제 기억 속에서조차 잊혀져 가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그건가 뭔가 출판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도 아버님이 일찍이어서 네네네. 만약 먼저 알았다면 아버님의 이야기도 기록했었을 네네네네.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제가 한때는 대학에서 경영 마케팅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뭔가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의 삶만 쫓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문득 머리에 스쳐간 게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책 속이나 영화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삶이야말로 제가 살면서 본받아야 될 교과서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는 정말 제 개인의 뭔가 발전과 좀 관심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글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 같은 평범한 분들의 이야기를 만나다 보니까 진짜 그 삶 속에 역사가 있더라고요. 뭔가 교과서에나 봤던, TV 속에서나 봤던 여러 가지 사건들의 좀 더 내밀한 진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이해가 되게 되고, 이런 역사를 정말 기록한다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뭔가 좀 피상적으로만 느껴지는 역사들이 좀 더 피부 속에 와닿지 않을까, 네. 그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또 그런 컨텐츠를 계속 기획을 했고, 또 이 공간을 발견하게 돼서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랑 잘 맞다라고 해서 공간을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와. 그렇다면 그런 거로 출발을 해서 향후 또 어떤 계획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기록하고 싶은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독자들에게 좀 제공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한 1년 동안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났고 저희가 이곳에 찾아주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이해도와 라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분들을 단순히 그냥 다녀가는 분들이 아니라 여기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책이나 뭐 영상 같은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추사 김정희를 소재로 여기서 포럼도 개최를 하고,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굿즈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지금 유명 소설 작가분들이 참여하는 엔솔로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기계도 나사나 너트로 조립하지 않으면 부서지는데, 네네네. 미세한, 그렇지만 소소한,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주변의 이야기에 관심 기울여 준다는 게 네네네. 저로서는 마음 따뜻한 장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낡은 흑백 사진을 가만히 놓아두고 오래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 노란색 캐릭터와 밝은 색의 표지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마음속 그림은 아련한 흑백입니다. 이 서점의 책들은 어쩐지 어느 시절의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의 그리움. 그곳을 향해 소소한 이야기가 담긴 책을 놓아둡니다.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프랑스 m'est bien 감성 égal. 가득한 이곳, 대전 프랑스 문화원 앙트르보입니다.
앙트르포는 창고라는 뜻이라는데요. 그냥 창고라고 하기에는 보물 같은 책과 가구 소품이 가득합니다. 프랑스 관련 책자 13,000여 권과 CD와 DVD 3,000여 점, 한국에 있는 프랑스 도서관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수집한 모든 물건들이 대부분 네. 프랑스 때 유학 시절부터 모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전히 이게 모으는 게 좀 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가끔 이제 서울에 가서 사오기도 하고 뭐 시내에서도 특별한 물건이 있으면 뭐 사기도 하고 그렇죠. 그 모으시는 게 결국은 추억이나 어떤 기억, 어떤 소중했었던 것들이 묻은 것들을 모으신 거. 그렇죠. 이제 되게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예술품들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제 모으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 공간을 좀 꾸미는 물건들도 사게 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물건들을 사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물건들이 각기 자기 이야기들 가지고 있는 물건들 아니겠어요? 오래된 물건들이다 보니까 각 물건들이 보면 그런 어떤 상상들을 하죠. 이게 무엇에 쓰였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이 애지중지했던 그런 물건일 텐데 어떤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네. 예. 들어오다 보니까 네. 여기가 좀 폐공장이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공간에 이런 문화원 또 이렇게 많은 문화들의 수집품들을 전시하고 복합 문화공간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저희들은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원래 이제 대형동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 이제 생각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대형동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우리 원도심에서 우리가 가졌던 어떤 기억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여전히 잔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이제 산업 건물이겠죠. 조그만 공장으로 쓰였던 건물인데 이런 공간들 자체도 지금 새로운 건물들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삶의 흔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로서도 어느 정도의 더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면은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 이쪽을 정한 거가 되죠. 공간과 장소가 지닌 어떤 흔적과 기억, 감성이 우리 또 원장님 만나면서 아주 좋은 공간으로 탄생이 된 거군요. 글쎄, 예. 저희들 네.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행사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은 이 공장 건물이 이제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 행사하기에는 또 적합한 그런 점도 이런 장소의 어떤 선택에서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아마 이곳에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왠지 무슨 진짜 골통품 백화점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글쎄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이 물건들의 조합이 주는 게 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자주 볼 수 없는 이국적인 느낌을 주니까 네.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 문화원이니까 그런 어떤 시민들한테 좀 이국적인 잠시 동안이라도 어떤 이국적인 분위기를 줄 수 있다면은 네. 제 의도가 이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그런 의도 속에 혹시 향후 또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글쎄 저는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저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긴 계획은 없겠지만 첫째로는 빨리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네. 기존에 저희들 하던 행사들을 좀 정기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이 장소가 꼭 저희들 자체적인 행사들보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들 끼를 이제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기가 기획하는 그런 어떤 공연도 가져와서 하실 수가 있고 코로나 전에는 많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됐다면은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라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
프랑스 문화를 접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참 고마운 곳인데요. 책은 물론이고 아기자기한 소품들, 그리고 쉽게 접하지 못했던 예술품까지 귀한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축제나 가족, 친구 모임, 동호회 같은 소규모 단체 모임을 할 수 있어 열린 문화 공간이자 놀이터 겸 쉼터가 되고 있다는데요. 어느 하나 똑같은 것이 없는 가구와 소품들.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듯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이렇게 책도 많고 수집품도 많은데 네네. 이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거나 소중한 가치를 가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그 회화 이제 컬렉션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저의 눈길에 들지 않았으면 사라질 물건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 그 저기 이제 그 포스터가 있지만은 배운성 컬렉션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배운성은 우리 이제 근대 미술의 이제 거의 최초의 이제 작가인데 네. 제가 그 프랑스에서 이제 작품을 모아왔기 때문에 이제 대중들한테도 알려지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작가에 대한 연구들도 지금 이제 그 차츰차츰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야말로 우리 원장님 덕에 새로이 조명된 예가 있었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연구들도 이제 진행이 되고 또 국내 이제 다양한 뭐 미술관에서도 소개가 돼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배운성의 이제 그 존재를 알게 되고 또 이번에는 그 미국의 이제 LA에서 우리 한국 근대 미술의 큰 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미국 민들한테 이제 소개가 될 거예요. 제 1세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술가로서. 그렇죠. 네. 우리 이 양반이 1922년에 한국인 최초로 유럽으로 그 유학을 갔던 분이에요. 그 미술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엔 저 양반 작품이 오므로서 처음으로서 이렇게 조명이 되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술사의 근대 미술사의 한 어떤 그 빈 공간을 이제 메우는 그런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와, 이 수집이라는 게 안목 있는 분에 의해서 재탄생하는 어떤 문화의 생산지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들 콘텐츠 얘기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어떤 작품이 먼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모든 이야기가 그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들이 그런 어떤 그 작가들의 작품을 소중히 보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네. 처음 무언가를 창작하는 것만큼이나 그 가치를 알아보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옛것과 새것, 너와 내가 함께 어울리며 삶은 새롭게 피어납니다. 유정중생, 정겹게 더불어 함께하는 삶에 봄은 옵니다. 대전의 원도심 골목 여행. 오늘의 여행을 돌아보려 대전이 한눈에 들어오는 언덕에 오릅니다.
골목이 장소와 장소를 연결하는 틈이고 또 다른 장소라는 걸 알게 된 여행이었는데요. 골목 끝에서 어머니가 부를 것 같은 정겨운 풍경들, 오래되어 곧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록하는 이들과 그 오래된 장소를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저는 새삼스럽게 골목이 정겹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골목으로의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너와 나를 이어주는 골목. 골목은 언제든 우리를 유년의 기억 저편으로 데려다 줍니다. 기록하고 삭제하고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며 우리의 삶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익숙한 새로움이 있는 곳 골목. 오늘 이 골목의 이야기가 새삼 정겹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